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고민을 들어줄 대나무 숲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이곳의 다음 손님은 바로 당신입니다. 황 박사의 쓰담쓰담 상담소. 내 안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간. 마음 읽기를 통한 진정한 자아 찾기. 쓰담쓰담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황상민 심리상담소의 멋진 소장님이죠. 황상민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네. 박사님 목소리는 늘 정겹고 막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간혹 한 번씩 네. 끝맺은 말 들을 때 좀 냉정한 느낌도 들 때가 있어요. 본인 본인 생각했을 때 다정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좀 냉정한 분입니까? 사실은 전 저 자신한테 조금 이 냉정해요. 그리고 저 자신한테 조금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학교 때 공부할 때도 막 3시간만 자면서 공부하고 대학 준비할 때도 이렇게 철저하게 뭔가를 했어요? 3시간만 자지는 않고 잠은 많이 자는데 네. 그 대신에 저는 2시간 공부하고 10분 쉬고 2시간 공부하고 10분 정확하게? 쉬고 그런 것들을 2시간 쉬고. 네. 그걸 하루라도 안 지키면 저를 용서하지 않아요. 어머머머머머머. 강박 아니에요? 강박? 강박까지는 아니고 예.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걸 정했으니까 이거를 지킨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오후만 내한테 너는 그러면 한 달 동안 이거를 지켰으니 이번 달에는 보상을 이야. 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네. 기회를 내게 주겠다. 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이제 보상을 주고. 이런 분들이 제가 또 아는 분 중에 네. 시험 문제 하나만 틀려도 울더라고. 그럼요. 나 울어요? 시험 못 봤다고 아이 막. 가능하면 다 맞아야지 왜? 아니 100점인데 99점이나 뭐가 차이입니까? 100점과 99점은 하늘과 땅 차이. 진짜. 오늘의 주제가 딱 교수님 네. 얘기네요. 완벽주의의 민낯. 야. 이야. 근데 그러면 그거를 교수님은- 완벽주의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100점 맞아야 되니까 완벽을 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 100점이 완벽하지는 않고요. 당연히 네.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안 맞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오, 그건 잘못된 우와, 오늘 딱 맞다, 딱 맞아. 밖에서 딱 놀랐어요. 네. 저도 완벽주의 조금 하고 싶어하는 주인데요. 이게 좀 쉽지만 않더라고. 그러니까요. 주변 사람을 좀 힘들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변 분들이 진짜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리더분이 완벽주의를 깨하면 주변 사람들 못 그렇죠. 이겨내더라고. 근데 그 완벽주의라는 말 자체는 잘못됐고요.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표현해야죠. 야,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하는 강박 것. 정도가 된 사람 있잖아요.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스케줄표를 정해놓고 그게 조금이라도 어긋났을 때 막 괴로워하면서 그런 완벽주의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완벽주의가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하는 거라니까요. 어허. 아니 스케줄을 짜는 건 그 스케줄대로 하기 위해서 짜는 거지. 네. 아니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짜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박사님 이 상담이 제대로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완벽주의란 그러니까 거를 완벽주의인 사람한테? 자기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완벽주의가 와서 여러분들 이거 완벽주의 아닙니다. 이거 혼쭐 날 것 같은데 문자 오면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들 계속 기초를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완벽주의의 민낯인데요. 청소를 안 하다가 한 번 할 때는 온 집을 다 뒤집으면서 먼지 하나까지 다 보는데 어머, 이것도 완벽주의인가요? 이거 제 얘기인데 큰일 났네. 혹은 주어진 일을 다 못하면 일하지 않는 뭐 다른 시간에도 계속 그 일이 생각나면서 괴롭습니다. 와 이것도 제 얘기인데 큰일 났네. 다양한 완벽주의, 내가 지금 완벽주의가 맞는지 궁금하신 분들 50원 1호 문자 샵에 0967 긴 문자 100원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안 듣고 오면 안 돼요? 빨리 얘기하고 싶은데. 들어야 돼요. 동역시 상담하는 노래 안 시간이네요. 들으면 완벽주의는 제가 못 견딥니다. 네. 버벌진트입니다. 완벽한 날. 네, 쓰담쓰담 상담소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완벽주의의 민낯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볼 건데요. 예. 그럼 교수님, 박사님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네. 얘기했듯이 완벽주의가 아니다, 제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럼 제대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완벽주의에 가까운 어떤 병적인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괴로워하는가. 네.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본인도 괴로워하는 게 있다면 보통 그거는 정신병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강박 장애 또는 강박 충동 장애,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라고 표현을 하는 이 병명을 갖다 붙이는데요. 네. 사실은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본인도 괴로워요. 하루에 뭐 계속 이 뭔가 손에 뭔가 묻었을까, 조금이라도 병균이 있을까, 하루에 수십 번 네. 뭐
한번 바깥에 나왔다면 진짜 손을 계속 짚는 네, 것도 있고. 비누 하나가 뭐 반이 될 정도로 계속 네, 손을 네. 씻는다든지. 껍질이 막 까지더라고요. 그렇죠, 손에. 너무 그렇죠. 씻어서. 저는 이거는 그럼 어떻습니까? 저도 조금 비슷한 얘기 같은데 밥 먹으면 밥 한 번 먹고 물티슈로 입 한 번 닦고 밥 먹고 물티슈 그거는 휴지로 한번 많이 닦고. 묻히고 먹는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네. 제가 많이 닦더라고 보니까. 아, 그런데 그거는 강박 뭐 장애 정도까지는 아니고 알끔 뜬다 이래가지고 약간 피곤하다. 그렇죠, 그런 거. 피곤하다 소리 한 소리 들은 순간 저도 마찬가지거든. 네. 그래서 저가 식사 끝나고 나면 저 옆에 냅킨이 좀 많이 쌓여 있어요. 저도 많이 쌓여 있어요. 네. 두 분이 은근히 잘 맞는데요. 잘, 맞다, 잘 코드가. 맞는 게 아니라 비슷한데 그럴 때마다 왜 저하고 맞는 게 싫어요? 아이 그거 아, 그래서 제가 저도 조금만 잘했으면 박사 소리 들을 수 있었는데 좀 박사 아쉬워요. 듣는 게 쉬워요. 아, 그게 그래요?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네네. 상담을 할 때 네. 완벽주의를 좀 괴로워하는 분들이 찾아올 때가 있나요? 아 있어요. 이것도 심리 상담으로 고쳐지나요? 아 그럼요.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 삶을 엄청나게 괴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동엽 씨 같은 경우 나 지금 완벽주의자야. 그런데 동엽 씨는 본인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를 싫어할까요? 아니면 그러면서도 뿌듯하게 속으로 뿌듯하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남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굉장히 보여지고 싶은 스타일이 그렇죠,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 인정받고 싶어하고요. 그런데 이 완벽주의라는 용어 자체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참 괜찮은 사람이고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뿌듯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라고 할 때 완벽주의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요. 근데 네. 저는 조금 엉성한 게 이 완벽주의를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되고 싶어 하면서도 하는 거 뭐 엉성하거든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또 자책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벽주의가 아니네요. 아니요, 그거는 자책하는 거는 완벽주의. 보통 또 강박 장애 뭐 이런 식의 명칭을 받는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있어요. 다 대부분의 이런 분들의 특성이 상당히 감성적이고 예민하고 소심하고 그러면서 또 꼼꼼해요. 그런데 꼼꼼하다 보니까 아주 사소하게 이것저것에 대해서 다 신경을 쓰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뭐 저 같은 사람은 내가 뭘 어디 잘못한 게 있나 이런 거 생각도 못 하는데 그런 분들은 다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아주 전형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너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항상 누가 칭찬을 해도 그게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 단점이나 제가 부족한 것만 초점을 맞추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완벽주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게 그런 맞습니까? 부분도 일부 있어요. 미자 씨가 사실은 미자 씨는 휴머니스트 성향이 강한 줄 알았더니 또 로맨티스트 성향도 또 있으시네요. 네, 이제 그런 게 좀 이런 있어서. 성향의 분들은 사실 끊임없이 자기가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저런 분들 진짜 처음에 네. 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처음에는 누구하고도 아주 쉽게 가까워질 것 같고 연애가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연애가 진행이 되면 이제 남자 입장에서 이 여자가 처음에 내가 알던 그 쉽지는 여자 않구나. 맞나 야.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야, 되고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예. 야, 근데 닭살은 싹 돋았다 얘가. 네. 아니 이게 네. 이건 상담으로 되는 건가요? 아 지금 상담하고 계시는데 상담으로 되는 건가요? 이러면 대체 어쩌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항상 연애도 그렇고 뭔가 시작은 굉장히 쉬운데 이게 진행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참 맞습니다. 이것도 완벽주의랑 그럼 관련이 완벽주의 이 종류가 있습니까? 어떤 완벽주의다? 아니 그러니까 참 박사님하고 저건 좀 다른 완벽주의 같거든요. 이 완벽주의라고 하나의 뚜렷한 모습이 있으리라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그게 잘못이다 표현하는 것조차도 참 잘못인데 네. 예. 우리가 약간 강박적이다 또는 꼼꼼하다 과도하게 지나치게 꼼꼼하다 이런 네. 표현을 쓸 때 그거를 좋게 표현하려고 완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실수하지 말아야지. 네.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안 돼. 이거는 모두 다 우리 마음이 불안한 거를 나름대로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스스로 자기에게 붙이는 합리화 또 다른 사람의 불안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지 그 자체로
실제로 어떤 사람한테 특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저는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완벽주의를 또 추구하다 보니까요, 뭐 누구한테 일을 시켰습니다. 그럼 믿고 시켰는데도 꼭 가서 잘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는. 그거는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인간한테 일을 시킨 거죠. 그런 건가요? 네. 아무도 못 믿겠더라고. 그럼요. 네. 믿기가 힘들어요. 그럼 혹시 이런 상담 같은 거 들어오지 않아요? 주변에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 보면은 네. 이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데 음흠. 그게 안 되는 날 그렇죠. 그냥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로 막 스스로 못 견디다 폭식을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네, 그럴 때 막, 그 막 괴로운 거예요. 스스로. 다이어트의 문제는 네. 실제로 본인이 살이 쪘다든지 체중을 줄이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고 자기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자기가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공격성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지금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이 지금 그 사람의 다이어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계획이 안 지켜져서 뭐 괴로운 나는 그건 완벽주의 계획의 문제가 성향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네요. 예. 그러면 완벽주의가 꼭 나쁜 쪽으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럼 완벽주의자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대화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완벽주의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없어요. 우리가 일단. 일상적으로 어떤 사람이 강박적으로 꼼꼼하게 자기가 어떤 뭐 일을 한다든지 관계에서 또 이 몰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를 보고 완벽주의자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자기 행동을 하고 자기 성격을 나타내는 건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데 어떤 외부의 절대적인 마치 시험을 보면 100점 뭐 90점 이런 식의 기준에 의해서 행동이 돼야 된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은 완벽주의야 과도하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여 이런 식의 용어를 쓰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근데 완벽주의라는 이 말이 좀 저한테 맞는 게 제가 이제 개그맨 시절 때 개그 짤 때 이제 후배들한테 조금 완벽하기 위해서 막 밤새도록 아이템 짜니까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완벽함이라는 게 없는데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선포했습니다. 나는 진짜 설렁설렁 이제는 진짜 편하게 짤 거야 하고 이제 아이템을 짜니까 말은 했으니까 예전처럼 막 이렇게 열심히 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괜찮아 하고서 보내지만 저는 집에 와서 그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막 불안해서 막 그렇죠. 괴로워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다른 동엽 씨 주위에 있는 개그맨들은 동엽 씨를 어떻게 볼까요? 제가 옛날에는 완벽주의자인데 지금 마음을 내려놓고 설렁설렁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쟤는 말은 저러면서 또 저 안달이 나가지고 거의 막말로 이야기하면 네. 지랄하네 이런 이 상황이 될까요? 막말을 하지 마세요. 네. 그러게요. 말로만 그런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네, 보이적으로 표정부터. 진짜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봐요. 그러니까 네. 이게 문제가 우리가 자기 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완벽이라는 것에 매달리는 순간부터 거의 본인의 행동이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거 고쳐야 됩니까? 고치긴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에 본인이 가지는 상당히 꼼꼼하고 자기 일에 대한 열정 또 최고의 퀄리티 뭐 이런 걸 추구한다고 하는 거는 좋은 거거든요. 네. 혼자 하시면 되죠. 근데 저하고 잘 맞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진짜 열정 있는 친구. 그런 친구하고 이제 잘 맞아가지고 우리가 케미가 돋는구나. 그렇죠. 이제 우리 열심히 하자가 제가 모든 이제 노하우를 다 가르치면 그럼 주면 안 되죠. 그 친구가 떠나요 또. 그럼요. 그 친구는 아픔이 실제로 많았네요. 예. 자기가 스스로 우러나는 그거를 하고 싶은데 아니 동엽이가 지 하고 싶은 거를 내한테 이야기하니까 내가 동엽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건 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나로서 지내기 위해서 떠나는 게 맞죠. 그렇군요. 예, 잠시 친구가 후에 현명한 여러분들의 거예요. 네. 고민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9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3월 9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첫걸음을 떼고 싶으신가요? 모든 사람은 나와 다릅니다.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 WPI 검사를 해보세요. 자신을 찾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 완벽주의의 민낯이고요. 황 박사님이 청취자분들 물음에 즉각 대답해 주시는 퀵문킥답 시간입니다. 네. 3427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도 완벽주의겠죠.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원이고 싶고요. 야근을 도맡아 하는 편이고요. 후배에게는 고충을 잘 들어주는 선배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피곤한 일이 자주 생깁니다. 아무래도 저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 반면에 스스로의 행복도 찾고 싶고요.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분이야말로 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믿고 사시는 분이고 또 그럴 때 완벽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의 전형적인 사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행복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행복은 결코 본인이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거절을 못하고 모든 일을 도와주고 하면 점점 더 많이 요구하게 되고 당연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본인이 하면서도 그게 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속으로는 피해의식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 도와주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돼요. 이런 분들을 이제 제가 리얼리스트 성향으로 사시는 참 착한 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런 분들이 꼭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꼭 또 표현을 또 해요. 이거 저하고 비슷한데. 그 동엽 씨는요 모든 하도 특성이 어렵시네. 다 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네. 그 성향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 내가 모든 사람하고 잘 통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으로 제가 보여주고 보이니까 싶나요? 예, 네. 그런 마음이 강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늘 뭐 어떤 일을 도와주면요. 처음에 그분들이 막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일을 찾아서 또 해주고 하다 보면 아니 내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그렇죠. 많이 이게 하거든요. 이제 리얼리스트로 살려고 하는 로맨티스트 동엽이의 고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아니군요. 이 성향이. 아니 그 성향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본인이 자기의 기본적인 특성이나 성향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하기보다는 네. 많은 사람들한테 맞춰서 또 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 지금 문자 주신 분은요. 행복을 찾을 수는 있습니까? 이분에게 있어 사실은 당신에게서의 행복은 뭡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른 사람의 칭찬? 그렇죠. 인정?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이 행복이라는 그 행동을 하게 되면 본인은 행복감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못 느낄 것 같은데. 네, 지금 그것 때문에 그렇죠. 지금 네. 본인이 힘들다고 막상 피곤하다고 지금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해야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걸 이제 그냥 제가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자신의 욕망에 있어서 솔직해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은 진짜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거나 그걸 다른 사람이 알까봐 항상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지내시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기가 참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 느끼는 행복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분을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대해서 그 행복이 생겨요. 그래서 이분이 뭐 회사에서 승진한다든지 뭐 남들한테 번듯한 뭐 집이나 차를 샀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본인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스스로 그 행복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다라는 거는 상당히 쉽지 않은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2420님은 저는 파워 블로거입니다. 자꾸 조회수에 집착하게 돼요. 처음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는 사람들이 남긴 댓글 하나에 설레고 기뻤는데요. 파워 블로거가 된 이후에는 다른 블로거와 비교를 하게 되고 검색했을 때 제 블로그가 상단에 노출되지 않으면 막 초조해집니다. 블로그에 자료를 올리느라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억지로 공부할 때도 많고요. 그동안 쌓아놓은 게 많아서 정말 아까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요? 근데 막상 그만두라고 하면 또 못 그만두지 않아요? 전 이분한테 그만두라는 소리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런 칭찬이 듣고 싶은 건가요? 칭찬이 듣고 싶다.
네, 그럼 칭찬해주면 이분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 해결 안 근데 될 것 지금 같아요. 문제는 다른 일상의 다른 일들의 지장을 받는 것 같아요. 친구도 못 만나고 여기에만 매여서 계속 클릭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사실은 일상의 생활에 지장이 있다 또는 내가 여기에 매달리고 있다 이게 이분의 진짜 문제냐면 그것도 아닐 거거든요. 사실은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현재 자기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세요. 문제를 아예 혹시 본질을 모르군요. 사회의 불안함이나 어떤 그런 거를 여기 댓글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좀 인정받고 싶고 교류를 하고 싶고 그런 걸까요? 전혀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스스로는 자꾸 조회수에 집착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처음에 자기가 블로그를 할 때는 조회수에 신경 썼어요? 아니면 자기가 글을 쓰는 즐거움, 자기가 남들하고 이런 내용을 공유하겠다라는 거, 그 마음이 있었을까요? 처음엔 그냥 글 그렇죠. 쓰고 재밌는 네. 거죠. 글쓰고 재밌었죠. 재밌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진짜 자기가 의미를 두고 재밌는 게 어느 정도 그게 사라지고 조회수, 1만, 2만, 3만, 네. 뭐 100명, 200명, 300명 여기 이게 이제 생성되니까 오늘은 10명밖에 안 들어왔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막 자기가 글 쓴 거 자체가 마치 하찮은 것 같고 그 글 지워요. 그렇죠. 인기 없으면은. 그렇죠. 제가 그러거든요. 네. 영상 올렸는데 좋아요가 많이 안 올라오면 지워버려요. 그건 다 지우고 이거 별로. 좋아요 많은 것들만 올려놓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자기를 잃어나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진짜 자기를 확인하고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네. 언제 자기는 없어지고 반응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정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니까 이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미니홈피 있을 때 하루 조회수 그거에 집착했었거든요. 저도 엄청 집착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요? 제가 제 스스로 로그인 안 하고 들어가서 저도요. 비공개로 조회수를 계속. 엄청 그러게. 누리고 있는 제 네.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한심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만들어낸 환경이나 조건에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조건화된 인간 뭐 이런 식의 네. 용어를 쓰고 또 거기에서 이 보통은 이제 영어로 apparent conditioning이라고 해요. 조작적 조건화된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조건으로 조작되어 가지고 움직이는지 자체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인간이 돼버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더 얘기했다가는 우리 완벽주의 미자가 화내실 것 같아요. 노래 들을 타임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막 지나가니까 불안해합니다. 보드카 레인입니다. 100%. 네, 2312님이 또 문자 주셨는데요. 소심한 성격도 완벽주의랑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불쑥 내뱉는 멍청한 말이나 아니면 했어야 했는데 하는 못한 일들, 사소한 실수를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곱씹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과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때마다 아니, 무슨 그런 일로 사과를 해?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사람들과 있을 때 말을 하려다가도 혹시 그 사람이 언짢아 하면 어떡하지 싶어서 속으로 삼키는 경우도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한 작은 말들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는 아, 거잖아요. 그럼요. 네. 이 동엽 씨 같으신 분. 근데 아주, 이게 네. 저도 그렇지만 네. 제 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제 네. 딸이 얼마 전에 키즈 카페에서 자기 친구랑 노는데 음흠. 좀 짜증을 냈어요. 제 딸이. 그렇죠. 근데 나중에 시간 조금 지난 다음에 네. 갑자기 그 같이 짜증냈던 친구한테 가서 아까 내가 짜증내서 미안해 하는데 걔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계속 계속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까 내가 미안했단 말이 하면서 계속 또 미안한 사과를 계속하면 그렇죠, 짜증내고 있더라고. 그렇죠. 동엽 씨 이것도 딸이 완벽주의의 일종인가요? 아니요 로맨티스트의 아주 전형적인 아주 진짜 사랑스럽고 귀여운 따님이시네요. 그런가요? 네. 스스로 이제 보기에는 자책하는 마음에서 내가 완벽주의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상당히 예민하고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네. 자기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는데 네. 그게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불안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거죠. 네. 그리고 그 불안 때문에 스스로를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자책을 하고 그 자책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쉽게 사과하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이런 반응들을 훨씬 더 심하게 하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또 고칩니까? 그걸 왜 고치려고 계속 그냥 사람의 하세요? 성향인 거잖아요. 그렇죠. 타고난. 아니 지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모든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마치 고장난 기계의 특성처럼 생각해서 이러면 또
성격이 다 같아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다 고치면. 모든 사람을 똑같이 하나 완벽하게 똑같은 로봇처럼 기계처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제발 그 생각을 일단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그럴 때 이런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사회생활에서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멋있는 사람으로 또 받아들여 줄 수도 있거든요. 단점이 장점이 되기도 하고. 그럼요. 네. 그랬을 때 그렇군요. 내가 힘들어하는 이런 특성을 어떻게 하면 제가 잘 이 받아들여 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훨씬 내 자신이 사랑스럽고 멋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훨씬 낫지. 2312님이 그러면 소심한 성격이 아니라 되게 매력적인 성격으로 그럼요. 바뀔 수 있다. 오히려 아니 배려심이 매력적인 있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하고 잘 지낼 것이고 네. 그거를 무시하면 그 사람은 안 만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주제가 완벽주의의 민낯이었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황 박사님의 핵심 한마디 들어볼게요. 10초로 정리하는 촌철살인 한 줄, 황 박사의 심리사전. 오늘의 한마디는요. 완벽주의란 허상이다. 아, 허상이다. 딱 귀에 와닿습니다. 네. 1시간 정도 박사님하고 얘기했더니 완벽주의는 없네. 없어요. 그냥 잘하려는 마음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남 신경 너무 많이 쓰는 것도 완벽주의가 아니고 그냥 배려심이 있고 그렇죠.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자꾸 뭘 스트레스 받을 때 내가 완벽주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로 오히려 더 이렇게 강박을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자기 합리화의 방식인데 그 합리화는 자기를 편하게 만들기보다는 더욱더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런 완벽한 마음이 싹 들 때는 어떤 마음으로 딱 이걸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세상이 완벽하다는 거는 하느님도 못한 일인데 음. 인간인 내가 완벽을 추구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네. 그 마음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쓰담쓰담 상담소에서 수고해 주신 황상민 박사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근데 오늘 문자가 생각보다 많이 안 와서 좀 완벽을 추구하지 못했네요. 그만 세세요. 예.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 드립니다. 검사 결과를 같이 보내주실 경우 더욱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황심소와 함께하는 보네르두 수제 마카롱 인스타그램 DM 또는 문자로 예약 후 매장 방문하시거나 택배 주문 후 집까지 마카롱을 배송받을 수도 있어요. 매장이 가까우신 분은 빨리 매장으로 가보세요. 경기도 군포시 산볼로 432번 길 27 한양 목련상가 12단지에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마카롱을 체험해보세요. 인스타 아이디는 BONHEURDOUX 전화번호는 010-2211-5349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달콤함을 나누지 못했다면 지금 또는 다가올 화이트데이에 마카롱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물하세요. 편집의 최윤희였습니다.